최근에 가족이 상을 당해서 장례를 한번 치렀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이 거의 100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또래가 이제 언제쯤 은퇴를 하나 생각해봤더니 한 50대에 보통 은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할머니 1920년대 생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더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되고, 실제 또 장례식까지 가보니까, 장례식 실제 치러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참 소비를 하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소비는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또 반대로 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컴들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 부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크게 인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근로소득 있죠. 네, 우리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인컴이 늘 되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 혹은 주식 투자를 했으면 주식에 대한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혹은 배당금, 이런 거 있죠. 자, 또 있을까요? 크게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물려받는 자산 같은 게 있겠죠.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고, 일예로 저희 할머님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게 요새는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진짜 자산이 많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참 자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컴은 사실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아웃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아까 장례식장도 말했지만 병원비,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비, 음식값, 또 하다못해 약간의 여가활동,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경조사들, 아주 많은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로소득은 건강이랑 비슷해요. 우리 건강. 젊었을 땐 건강하잖아요. 건강 언제까지? 평생 갈 것 같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조금씩 막 고장나고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저도 허리도 아프고 이빨도 또 임플란트 해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제가 잘 벌 때는 자기는 이런 건 남의 얘기 같아요. 계속 잘 벌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사실은 100% 근로소득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은 언젠가 끝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KB금융지주에서 작년에 2023년에 KB금융지주에서 한 7,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5세가 일반적인 은퇴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1920년대생인 저희 할머니를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45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컴 없이. 네. 근데 근로소득은 이때 끝이 나요. 아무리 많아도 이때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도 여기서 3에서 5년 더 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오래 하는 게 무조건 좋고, 받을 때도 조금씩이라도 높여놓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금융소득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잠깐 지워볼게요. 자, 금융소득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금융소득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 우리 국민연금 있겠죠? 국민연금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 있죠? 자, 세 번째, 개인연금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 다 의무로 들잖아요. 의무로 들어요. 그럼 흔히 이제 젊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월 평균 수령액을 한 500만 원이다 가정해 보면은 40년 정도 부었다고 하면은 매달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금액에 높낮이도 있으니까 퇴직했다 치면은 보통 100만 원 정도 월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퇴직금. 여러분 퇴직금 있으십니까? 저는 퇴직금으로 이미 다 전세자금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썼죠. 지금이야 또 회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제 주위를 봐도 퇴직금 벌써 땡겨서 쓰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연금으로 받기보다 한 번에 받아서 다른 데 프랜차이즈라거나 우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활용 못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아서 이제 이거를 퇴직금으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혹은 더 좋으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중간정산 일부 받고 하기 때문에 남는 건 보통 40에서 5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개인연금. 자, 우리가 회사를 하는 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월급이라는 걸 받을 때부터 우리가 지식을 잘 알고 처음부터 작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개인연금을 넣었다
하면 너무 성공적이죠. 그렇게 우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해서 쭉 넣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100에서 150만 원 정도씩 매달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받는다고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때부터 안 했잖아요, 우리. 네. 그때부터 안 했잖아요. 맨날 회식 가고, 막 노래방 가고, 막 재밌게 놀다 보니까 개인연금 많이 못 넣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사실은 뭐 반 정도만 해볼까요?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60만 원, 50만 원, 뭐 여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웃긴 거는 이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받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55세에 보통 은퇴한다고 얘기했는데 65세 이상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그 KB금융지주에서 작년에 이제 7,000명 대상을 조사한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월 수익이 얼마냐라고 조사를 쭉 했을 때 최소 비용은 한 251만 원이라고 해요. 최소 우리는 251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370만 원 정도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약간의 여가 생활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삼겹살도 먹고 이 정도 하려면은 한 달에 370만 원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사실 이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보통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모아봐야 200만 원밖에 안 되죠. 큰일 났죠. 근데 이것도 65세 이후부터 이런 거지 국민연금 100만 원은 사실 받지 못해요. 50만 원, 100만 원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빈돈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린 뭘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오늘 이 순간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우리는 근로소득을 무조건 높이고 늘려야 돼요. 근로소득이 높이는 거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고 늘려야 된다는 건 50세, 55세에서 끝이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면 60세, 뭐 길게는 80세까지 쭉 가능한 한 근로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근로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근로를 해서 소득이 되면은 그 돈이 다시 일부는 금융투자 상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전부 다 늦으면 늦을수록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빨리 근로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퇴직 후에 생각하겠다. 나중에 생각한다 하면 안 되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작을 해서 근로소득을 좀 더 높여놓고 이 높여놓은 게 나중에 쭉쭉쭉 이어갈 수 있게 늘어갈 수 있게 늘려져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업이 많이들 하고 계신 거예요.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이미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저는 한편에는 미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허상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 숫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실제하는 두려움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뭐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개인연금은 여러분 무조건 오늘 가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거 유튜브 끄고 그렇군 큰일 났구만 하고 돌아서서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바로 핸드폰을 켜고 개인연금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기에도 큰일 났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큰일 났어. 이 사람들 나이 먹으면 큰일 났어. 이거 다 나라가 부양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이 잘 돈을 모을 수 있게 많이 혜택을 드리자 해서 비과세 혜택 등등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개인연금이 혜택이 좋아요. 그리고 복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확률이 많죠. 물론 30대에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30대 아니면 어떡해요? 지금 시작하면 훨씬 나아요. 어쨌든 오늘 시작하면 훨씬 나니까 오늘 무조건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대할 때 좀 다른 눈으로 대해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금융상품은 다음 달에 잘 되는 거, 다음 달에 2배 오르는 거, 1년 후에 3배 오르는 거, 2년 후에 2배 오르는 거,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려는 거는 5년, 10년, 20년 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금융자산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당연히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산의 범위 안에서 아주 일부는
약간 리스크는 하지만 나중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군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약간 비트코인 같은 쪽에 조금씩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나중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거고,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쓰일 곳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수요처가 많아질 거고, 결국에는 자산이 좀 오를 거다. 그 사이 대신 뭐 몇 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몇 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아주 조그만 금액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돈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인컴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로소득을 조금씩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부업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사업들, 그런 걸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연금 잊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장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조그마한 자산을 아주 유망한 곳에 넣어보는 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다음 영상 보기 누르지 마시고 뭘 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또 저희 단톡방 와서 이야기 나눠봐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오시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